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139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미국인이 투표를 잘못하는 바람에 전 세계인이 고통받게 생긴 이번 주에 인사드리는 원주 아는 척입니다. 51%나 투표를 잘못한 걸까요? 네, 뭐 농담이고요. 물론 이게 뭐 국계론으로 갈 게 아니라 미계론으로 갈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듯이 이 엘리트에 대한 어떤 그 비엘리트 노동계층의 반감이 굉장히 또 거세구나. 맞아요. 그런 걸 또 새삼 확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 지점을 결국에는 미국 민주당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큰 표차로 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 당초 뭐 직전의 예상까지도 뭐 50대 50이다. 미국 언론들의 이 희망 회로가 대단해서 어떻게든 정말 우호적으로 써주려고 네. 지금 보면은 전혀 민심을 읽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들이었던 거죠. 하여간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피즘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들, 또 이런 극우파들 굉장히 또 준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딜 가나 이런 소외된 노동 계급들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거는 뭐 국가 단위도 그렇고 지역 단위까지 내려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바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썼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고민하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에는 풀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좀 후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거 또 중요한 거 많이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지방 선거도 있고 이제 뭐 대선도 그쵸.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앞둔 상황에서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얼마나 삶에서 고민하고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대응해낼 것이냐. 그렇죠. 네. 우리 정치 또 언론들이 그걸 잘 반영하고 있느냐.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트럼피즘과 극우파들의 준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네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고,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풀뿌리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원주 아는 척도 열심히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주간 원주에서 벌어진 중요한 소식을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를 소개하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39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자,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이거 원래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중앙정치 아젠다여서 맞아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 대선도 그럼요. 한국에서 뭐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바로 명태균 게이트죠. 온 나라가 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때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는 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일종의 정치 브로커로서 활동을 해온 인물이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이 명태균 씨의 요청과 또 김건희 여사의 개입에 의해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아주 수상하게도 이 김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 씨에게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로 서로 짜고 맞아요. 대가성 네.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아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2시간이 넘게. 그러니까요. 네. 아주 프리 토크쇼를 펼치셨죠. 알맹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누구 공천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실토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의혹을 말끔히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 그래도 이 9시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이 뉴스를 새삼 다루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가 강원도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김진태 도지사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명태균 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은 파장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돌이켜 보면은 예, 말씀해 주시죠. 경남에서 활동하는 정치 브로커 전국 구조의 정도면 그러니까요. 정도면. 네. 맞습니다. 그 돌이켜 보면은 김 지사 공천 과정이 의아하긴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사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렇긴 했어요. 네. 그때 계셨으니까 뭐 분위기를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걸로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나가리였는데, 그게 발표까지 났어요. 갑자기 부활을 했잖아요 어느 날. 그 과정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원래 우리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 출마를 야심차게 선언했지만. 당에서는 컷오프를 시켰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과거 발언이 하여간 뭐 이상했잖아요. 뭐 무슨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도지사 경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당에서는 컷오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선거 치르나 싶었는데 김 지사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단식 농성에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흘 만에 경선 기회를 주기로 번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번복한 게 참 이상했던 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경선 배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도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당시 꿈쩍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원칙이다. 컷오프는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갑자기 사흘 만에 선회를 하니까 그때도 이상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당대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뭐라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엄청 사실 물론 단식 농성이 뭐 하루 이틀만 하더라도 좀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 3일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철회가 된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뉴스토마토는 그 배경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태균이 김진태에게 김 여사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고 김진태가 찾아가서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한다. 김 여사 종용에 못 이긴 윤 대통령이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 경선으로 번복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했는데 뭐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다라고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 한마디로 이제 충성 맹세를 통해서 공천을 받아냈다는 건데 최근에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더라도 거기서 명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분이 뭐 워낙 이제 자기 얘기를 막 과시하고 또 그쵸. 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약간 좀 일관성 있는 말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녹취록만 보면은. 그러면서 김 지사가 공관위 결정 전날까지도 직접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김진태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단식 농성을 해가지고 경선기를 얻은 거다. 내 노력으로 정말 순전히요. 내가 정말 투쟁해가지고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더 해명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당연하죠. 뭐 그쵸. 인정하면 큰일 나죠 이거. 그런 거 치고는 3일 만에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20일 정도 하신 게 아니고 네. 사흘 만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니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네. 했으면 그래도 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네. 그 당시에도 아니 3일 만에 바뀌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단식하기 전에 그냥 결정을 경선으로 해주지. 그쵸. 사흘 만에 바꿀 거였으면 네. 물론 뭐 단식 농성 사흘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뭐 아니 사과 그러니까 단신 농성과 함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면 저렇게 기회를 저렇게 단호하던 그러니까 원칙이 바뀌나. 이렇게 그냥 휙휙 바뀔 수가 있는 거냐, 네. 뒤집힐 수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무슨 그 원칙 공천 원칙이 뭐 호떡 뒤집히듯이 뒤집힐 수가 있는 거냐. 굉장히 수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진실은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죠. 검찰이 이제 명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방송이 나가는 지금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뭐 얼마나 제대로 파고들지는 의문이에요. 이게 또 정권의 심장부로 가는 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여간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김진태 지사는 뭐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요절 복통이다. 말 많고 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어떤 전국 이슈가 나오면은 거기에 한 켠에는 꼭 이 존재감을 우리 강원도를 참 새삼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하는 그러니까요. 좀 큰 공헌을 하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김진태 지사. 안 그래도 김진태 지사가 요즘에 여론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강원일보가 창간 79주년 도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김 지사가 부정평가가 52%가 나왔더라고요. 긍정평가 31.6%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그간 그래도 김진태 지사가 지지율이 한 50%대는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뭐 못해도 네. 한 40% 중반대는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30% 초반까지도 떨어지니까 심상치 않다. 여론의 이반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도 그래서 뭐 카드뉴스나 이런 걸로 예전에 지지율이 그래도 50% 넘었을 때 그렇게 올리면은 댓글로 반응. 도대체 누가 그렇게 지지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달아주신 분들도 네네.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31%까지 떨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뭐 이런 명태균 씨 게이트에 연루된 어떤 의혹들을 보면서 어쩌면 레고랜드를 비롯한 그 일련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잠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앞두고 노조와 싸우는 교육감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인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난달 28일에 통보했는데 그 단협이 교육청 정책과 학교 현장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네네. 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 이놈의 단협 때문에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단협은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에 체결됐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좀 아젠다들, 의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은 마음에 안 들었죠. 이게. 그래서 취임하고 작년 6월부터 전교조의 갱신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양측이 10차례나 지금까지 협의했지만 입장차가 커서 결국에는 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교섭이 지지부진하니까 신경호 교육감은 결국 해당 단협이 관련법에 따라 작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끝나긴 했어요. 기한이 10월 15일부로. 네네. 근데 어쨌든 단협을 계속 협상 중이었으니까 기존의 단협을 계속 유지 중인 걸로 하자라고 일종의 뭐 신사협정 같은 게 있었던 건데 뭐 그렇죠. 중에. 약간 우리 관습법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근데 이제 신경호가 에라 이제 모르겠다 이러고 그래 그거 끝난 거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로써 단협에 명시돼 있던 초등학생 진단 평가, 일제고사, 토요일 방과 후 교실 금지 같은 조항 등이 이제 구속력을 잃게 됐고요. 뭐 교육감상 수여 폐지 같은 것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마 뭐 신경호 교육감이 노린 게 이런 지점이겠죠. 신경호 교육감은 그러니까 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학력 신장. 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그 뭐 일제고사 뭐 이런 거에 어쨌든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력을 높이겠다면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일제고사의 부활이다라고 이제 정교조에서도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이 신경호 교육감은 이거를 모든 학교가 다 치르도록 전수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전수 평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를 해서 진행을 해 왔었죠. 근데 못마땅했을 겁니다. 기왕이면 다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눈에 가시었던 조항인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없앨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쵸.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종료를 선언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력평가와 함께 그동안 금지되어 왔었던 각종 경시대회 같은 것도 마구마구 열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도 이제 학력 신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그런 서열, 그다음에 그렇죠. 순위 이런 것들이 경쟁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상 주고 이런 거. 등수 매기고. 네, 등수 매기고. 네. 이런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좀 부활시키겠죠 아마. 네.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은 이 교육감이 주는 상이 없어진 것도 아쉬워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육감 명예의 상을 또 시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 다 되돌리고 있다. 네네. 옛날 시절로. 네. 전교조 강원지부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그동안은 현행 단협은 유효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고 해요. 왜냐면은 협상이 잘 되려면은 지금까지 단협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잘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인간적으로 얼굴 네. 맞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협약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던 협상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실효를 주장한 건 어불성설이자 기만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말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욱 교육감이 다른 의도로 이렇게 갑자기 효력 종료를 선언한 게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청렴도 최하위,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재판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진 신경욱 교육감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교조 강원지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신경욱 교육감 지금 불법 선거운동 또 사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교육감 직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도 조기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본인의 이제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전교조를 타깃으로 잡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내부의 적을 그렇죠. 상정해 두고 우리 네. 늘 이제 고전적으로 권력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인의 입지가 네. 불안하면은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적을 상정해 놓고 내부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게 이 상황 아니냐 전교조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도교육청은 이 학교장이라든지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단협의 효력을 정지시킨 거다. 그리고 그런 단협을 재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교육청이 삭제 요구한 단협 조항을 보면은 임금, 근무 조건, 복리 후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교원의 지위 어떻게 보면 처우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교조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거를 근데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다. 여론을 마치 전교조가 뭔가 정치적인 이유, 정말 교육감의 권한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협 사수의 목을 매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 때문에 지금 교육감과 노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규탄하는 의미로 근조화안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직원들이 치우고 뭐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신경욱 교육감이 뭐 항의하는 전교조 조합원과 뭐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뭐 몸싸움 중에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뭐 전교조에 대해서 일벌 100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전교조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는데 뭔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그러게요. 전교조 때리기에 여론 공세에 이렇게 나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교조는 뭐 보수 교육감들은 항상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네.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추구하는 이제 뭐 방향이 아무래도 서로 상극이다 보니까. 근데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 전교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치 집단화돼 있고 뭔가 이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여간 이익 집단화. 이익 집단이고 학생들 하여간 성적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원흉이다 안 좋다 하여간 교육 현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의 하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단협에 대한 네. 일방적인 효력 정지도. 그러니까 사실 신경욱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뭔가 교육 현장에서 노동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뭔가 수업이라든지 단어를 다 지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보다도 사실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솔직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이런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11월 14일이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당장. 근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지금 교육 행정을 챙기기도 바쁜 상황인데 굳이 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원 단체와 갈등을 벌이는 게 맞느냐? 그걸로 지금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전교조가 좀 수능 끝나고 우리 좀 휴식 기간 있잖아요. 교육 현장도 방학 기간도 있을 것이고 겨울방학 그래도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하면 되는데 굳이 네. 이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터트리는 이유가 뭘까? 효력 정지를 갑자기 이때 효력 종료를 선언한 이유가 뭘까?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라는 생각. 항상 전교조가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신경호 교육감의 지금 행동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 늘 보수 교육감들은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교육 관련 얘기인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교육부가 비리로 쫓겨난 사립학교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논란입니다. 원래는 뭔가 이렇게 비리 전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하여간 임원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임, 파면, 취임, 승인, 취소 전력이 있으면은 해당 재단에는 학교 이사회 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규제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운영권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항인 거죠. 네네. 이것은 비리 전력이 있으면은. 근데 교육부가 이번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겁니다. 이미 오피셜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비리재단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해서 학교 운영권을 다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리재단이었는데 이제 다시 이사회를 장악해서 이사장도 되고 학교 총장까지도 선임할 수가 있게 된 맞아요. 거다. 이거 근데 기시감이 듭니다. 우리 이름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는 우리의 모교. 상지대학교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나 눈물이 나 진짜. 이 상지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리재단에도 이사회 과반 추천권을 주는 바람에 사학비리 대명사로 꼽히던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로 제가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에 제가 대학 2학년이었는데 이때 복귀했어요, 총장으로. 난리가 났죠. 그 눈물의 투쟁의 시간들. 네. 학내 분규가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대학 구성원이 큰 피해를 받고 그 여파가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사실 지방대 위기가 이제 정말로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던 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들이 정말 뭐 구조조정도 하고 이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고자 갖가지 정말 대안을 쏟아내던 시점이었는데 상지대는 그때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정말 이 김문기와의 갈등의 시간을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학내 구성원들이. 네네. 그 결국에는 그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지금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리재단이 이사를 과반 미만으로만 추천하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화의 조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예요. 사실 비리 전력이 있으면은 아예 이사 추천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많이 양보한 거야 사실. 네. 과반 미만까지만 한 것도. 그러니까 그래도 한 9명 중에 4명까지는 추천할 수 있도록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정말 여지를 남겨둔 건데 이거를 정말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이거마저도 지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터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치게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안다. 이게 도대체 자율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만한 덕목을 가지고 있던지. 근데 네. 무슨 학교 학생들 등록금 횡령하고 정말 뭐 부동산 장사 막 투기 잘못해가지고 좀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재단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자율성을 이 사람들한테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기업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경영권에 대해서 계속 제한을 거는 게 당연한 그렇죠. 수순이잖아요. 물론 한국에선 그게 또 당연하지 않긴 한데 굉장히 한국적인 또 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마치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듯이 학교의 경영권마저도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소위 말하는 사립학교 그 정상화 원칙이 부활을 한 겁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구실로 비리재단이 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노골적으로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경기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참 우리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계속 지금 비리재단 때문에 여기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경기대가 지금 정의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비리재단의 길을 터줄 수가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이 시행령이 바로 경기대한테 적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경기대 비리재단 과반 추천권을 보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잘못하면은. 네. 그러니까 당장 실질적인 지금 학내 구성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더구나 절차도 이상해요. 교육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사전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법 바꿀 때 하다못해 우리 원주시 정부도 맞아요. 홈페이지에 꼬박꼬박 조례 입법 예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 바꾸겠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이걸 안 올렸다는 거야.
그 사회적 논란과 반대 여론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교육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거 왜 공개 안 했냐. 근데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 이거 아마 담당 실무자가 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토스를 해버립니다. 또 나오는군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담당 실무자가 마이크 잡고 얘기했는데 그 입법 예고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지 꼭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진선미 의원이 다 찾아봤나 봐요. 지금까지 교육부가 바꾼 시행령 중에서 입법 예고를 안 한 적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적이. 시행령 바꿀 때마다 꼬박꼬박 입법 예고했다. 근데 유독 이것만 절묘하게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결국 누군가가 요것을 좀 몰래 스리슬쩍 바꾸고 싶었던 것 아니겠냐. 어떤 모종의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소설을 우리는 써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참 이 정부 들어서 거꾸로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퇴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상지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 비리 재단을 또 직접적으로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상지대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요. 뭐 우리 상지대도 어쨌든 빨리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씁쓸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원주 통신이었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반개리 은행나무 이번 주말에 가세요. 사실 단풍이 예년보다 늦어졌습니다. 맞아요. 기후 위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초록 잎이 조금 남아있다. 드문드문 남아 네. 있어가지고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은 계정에서 이거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반개리 은행나무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노란색이 제법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11월 중순으로 향하니까 네네. 이제는 정말 단풍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다른 네. 곳은 이제 막 다 떨어져서 이제 반개리가 아니라 다른 곳의 은행나무를. 네. 맞죠? 저기 사실 연세대에 있는 은행나무 길만 하더라도 맞아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쯤이 완연한 단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떨어지는 균인데 반개리는 글쎄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게 무슨 뭐 연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시간이 이제야 걸려요. 좀 확실히 절정을 향해 가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은행나무에 맞아요. 조금을 들이시는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겠다. 제칠 순 없다. 나도 독차지하겠다. 네. 아무튼 뭔 소리야. 자, 이번 주말이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노란색은 더 완연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제보가 들어오는 게 슬슬 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노란색은 완연할지 몰라도 잎은 좀 많이 떨어져서 정말 그 절정을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네네. 우리 튀김옷 같은 정말 그 아름다운 자태를. 제가 딱 요때 정말 노란 카페트를 보고 본 적이 있거든요. 쫙 깔려 있었군요. 아래에만. 정말 아름다운데 밑에만 있어가지고 위에는 앙상할 뿐. 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야 합니다. 근데 다들 뭐 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번 주말이다. 그러면 차가 무지무지 많을 것 같다. 사람 무지무지 많을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 뭐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불편은 좀 예상되긴 합니다만 여긴 또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방곡동에서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 1시간 50분 뛰더라고. 근데 자전거도 1시간 50분이야. 못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실물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네. 앙상한 나무라도 보고 오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관심 있는 분은 이번 주말에 꼭 가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독특한 구조,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개성 있는 불탑으로 꼽히는 고려 불교 미술의 백미, 우리의 국보 지광 국사탑 복원 작업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복원식이 열리는데요. 지광 국사탑은 고려시대 국사 해린의 공적을 기리고자 원주 법천사지에 세운 승탑입니다. 이거 네네. 불원면에 있죠. 지광 국사탑은 식민지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나중에 서울로 돌아오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폭격을 맞아서 부서지는 곡절을 겪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복원한 끝에 작년 8월에 원주로 부재 33개가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탑을 통째로 옮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3개의 이제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왔고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안에서 조립 작업을 거친 끝에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원주로 부재가 이송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안에 복원할 거냐 밖에 그렇죠. 복원할 거냐. 근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안에 복원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환경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물론 완전히 복원하는 의미로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밖에 복원하는 게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복원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국보가 돌아왔다. 완전히 돌아왔다. 그래서 국보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11일 이후에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네. 그냥 말만 하고 근데 못 가죠. 이번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환급금 지급 통지를 했는데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인데 9월 기준으로 현재 미환급금이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2억 6천만 원이 잠들어 있다. 네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에 매매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나 뭐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없나요? 혹시 우리 씨 없나요? 뭐 이런 거? 꼬박꼬박 잘 받았던 그래요? 기억이라서.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혹시 나도 궁금한 분들은 위텍스나 또는 원주시청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원주시 채널을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조회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시간만 살짝 써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을 안 하면 전액 시금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잠들어 있던 이 미환급금이 우리 원주시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꼴을 보기 싫으시다면 네. 꼭 찾아보고 환급 받으세요. 여기까지 대신 전해드립니다 했어요. 내일은 읍면동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계동 편이에요. 저희 둘만 아는 게 아니라요. 단계동에 사는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어제 녹음을 했습니다만 이쪽 저쪽 얘기가 참 많이 세긴 했습니다만 단계동을 소재로 참 풍성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단계동과 관련한 아는 척도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상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39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이었습니다. 모두 안녕.